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한국에도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사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UAE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됐으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용한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17일에 20대의 무인 항공기와 10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를 공격했으며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수도에서 남서쪽 공업지대에 추락해 모두 9명이 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가 실제로 사용한 무기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간이 순항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및 드론이며 UAE 측은 날아온 몇 개는 요격했지만 몇 개는 요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디펜스 뉴스가 지난 22일에 보도한 기사를 보면 사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므로 현재까지 UAE와 미국 및 록히드 마틴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어떠한 성명과 회답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 예멘 내전을 일으킨 후티 반군에 UAE는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에 참여하여 후티 반군에 맞섰지만 민간 지역에 대한 공중폭격과 예상보다 강한 전력을 가진 후티 반군의 저항에 부담을 느껴 사우디 연합군에서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이후 UAE는 직접적으로 예멘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멘의 지역 민병대를 지원하며 직간접적으로 예멘 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현재 8년째를 맞이하는 예멘 전쟁 동안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의 석유 목표물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번 후티 반군의 UAE에 대한 공격은 UAE가 후티 반군에게 공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UAE는 사우디의 간간히 날아오는 후티 반군의 로켓 공격을 보고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의 수제장 무인기 및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미국 방공 시스템의 사양이 실제 성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에 비해 더 효율성이 나쁘다고 혹평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전직 미사일 방어기구 국장은 패트리어트의 레이더는 지평선 아래로 이동하는 목표를 탐색해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패트리어트는 저공을 비행하는 무인기나 순항미사일의 요격에 효과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미 육군도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적이 노려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 육군도 새로운 방공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종말 단계의 탄도탄을 위층에서 요격하는 사드 미사일 시스템과 종단계의 탄도탄을 아래층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그리고 저층 방어를 위한 단거리 방공 미사일인 IM 쇼레드와 휴대용 스팅어로 구성된 방공 시스템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미 육군이 새로운 방공 시스템에 요구하는 조건은 무인기와 크루즈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라파엘과 짝을 이룬 네이시오는 아이언돔의 미국용 버전인 스카이헌터를 제안했고, 다이네틱스사는 AIM-9X를 사용한 상세불명의 방공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양측의 시스템은 미 육군이 실시한 실사시험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스카이헌터가 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UAE도 현재 자국에 배치되고 있는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후티 반군의 로켓의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느껴서 UAE는 2015년에 해외 고객으로는 처음으로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괌과 이스라엘 및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사드를 배치했으며 201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사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에 의해 공격받은 UAE의 수도 아부다비는 미국의 PAC-3 사양의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세련되지 못한 간이 순항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및 드론의 동시 공격이 UAE의 공고한 방어막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은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 언론이 경전투기 시장에서 스웨덴의 그리펜을 잡고 인도가 리더가 되기 위해 2024년까지 테자스 MK2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힌드스탄 항공기 마드아반 최고 경영 책임자는 테자스 MK1A의 제조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4년에 첫 비행을 목표로 개발과 프로토타입 제조가 진행되고 있는 테자스 MK2도 예정을 약간 앞당겨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가 개발한 테자스 전투기는 1980년대에 시작되어 정치적 문제나 기술적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은 영향으로 전투기 개발 계획은 대폭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우여곡절 끝에 개발로부터 약 40년 후인 2021년 1월에 완전 작전 능력을 획득한 테자스 MK1의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MK1과 현재 개발 중인 MK2의 중간에 위치하는 테자스 MK1의 실용화에 주목했기 때문에 인도 공군은 구소련제 미그 21 전투기의 대체형으로 83대의 테자스 MK1A의 도입 계약을 맺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테자스 MK1A 제조와 관련하여 마드아반 최고 경영자는 올 6월부터 비행 테스트에 들어가 2024년에 인도 공군의 스케줄에 맞출 예정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이스라엘로부터 납품받는 시스템의 도착 상황에도 좌우되기 때문에 MK1A 도입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 인도 납품에 대비해 연간 16대를 제조할 수 있는 조립 라인을 증설하고 MK1A의 컴포넌트 공급을 담당하는 공급업체의 제조 능력 향상 등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순조롭게 양산 개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테자스 MK2의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기본 설계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가 예정대로 2021년에 완료되었으며 마드아반 최고 경영자는 MK2의 프로토타입 제조가 시작되고 있어 2023년 초에 롤아웃이 이루어져 1년 후인 2024년에는 하늘을 날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예정이 약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MK2는 MK1과 MK1A보다 전장이 1.35m 길어졌으며 테자스의 MK2는 카나드 날개가 추가되어 연비가 개선되었고 S자 덕트나 스텔스 코팅을 채용함으로써 정면 방향의 레이더파 반사율을 억제했습니다. 또한 추진력과 연비가 개선된 F414INS6 엔진과 인도가 개발한 A사 레이더와 디지털 레이더 경고 수신기 및 전자방해 포드 등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도가 개발한 유담 A사 레이더는 이스라엘의 ELM-2051을 웃도는 검출 레인지와 동시 추적 능력에 더해 적의 전자방해에 대한 내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이스라엘산 ELM-2052의 검출 레인지는 200km 이상으로 동시 추적 능력은 최대 64대로 알려져 있지만 유담 A사 레이더는 최대 100대의 동시 추적 능력을 갖춰 ELM-2052보다 뛰어나다고 인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콕핏도 터치 입력 대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수집한 복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신 문제도 네트워크 중심의 싸움에 요구되는 대용량의 통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도산 전술 데이터 링크도 갖추고 있습니다. 힌두스탄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워리어도 테자스 전투기와 연동 비행을 실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MK2의 능력으로 보면 장래의 4.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라시안 타임즈는 테자스의 MK2가 현재 경전투기 시장의 리더로 군림하고 있는 그리펜을 이길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비용 면에서는 그리펜보다 저렴하여 해외에서 중국의 경전투기보다는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체 사이즈를 확장한 그리펜의 최신 모델인 EF는 무기 탑재량이나 작전 반경 면에서 대폭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그리펜의 세일즈 포인트였던 도입 비용이라는 강점이 퇴색하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 입지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그리펜이 부진한 사이 경전투기 시장을 놓고 한국의 FA-50 블록 20과 인도의 MK2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FA-50 블록 20과 MK2로 가는 중간 버전인 테자스 MK1A가 처음으로 맞붙은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는 인도가 테자스 전투기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FA-50 블록 20과 이탈리아의 M346 FA가 최종 후보에 선정되고 테자스의 MK1A는 떨어져 인도 최초의 전투기 해외 수출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주장하는 대로 테자스의 MK2의 스펙이 나오고 4천만 달러대의 기체 도입 비용을 정말로 유지할 수 있다면 경전투기 분야의 시장 리더로서 군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